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이동진의 빨간 책방 색책 이 새 코너를 시작하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라서 살짝 설레기도 하는데요. 이 코너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다양한 수많은 신간들 중에서 제 시선으로만 책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기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전부 다 신간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이 책들을 전부 다 읽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오랫동안 책을 읽어온 사람으로서 이 책 재밌겠다, 꼭 같이 읽고 싶다,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책들 위주로 해서 같이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색책이라는 코너를 소개하면서 과연 이제 더군다나 오디오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하게 되니까 가뜩이나 비디오 죄송해서요. 여러분께 그나마 어떤 잔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뭐 책도 있고 CD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안경도 굉장히 많거든요. 색깔별로 다 있는 것 같고요. 그 안경들의 상당수는 지금 사실 쓰고 있지 않은데 이 코너를 위해서 그동안 아껴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각 책별로 거기에 맞는 딱 적절한 색깔의 어떤 색깔들을 떠올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색깔에 맞게 제가 안경을 쓰고 오겠다 이런 또 공약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갖고 있는 안경 중에서 그 책에 맞는 색깔이 없으면 어떡하나, 네, 그럼 새로 사겠다라는 정도의 공약까지 정말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드릴 책은 왜 시계 태엽 바나나가 아니라 시계 태엽 오렌지일까? 라는 긴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게리 덱스터의 새로 나온 책인데요. 자, 이 책은 일단 제목이 50가지 제목으로 읽는 문학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안경으로 오렌지색 안경을 꼈는데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시계 태엽 오렌지에 맞춘 색깔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워낙 강렬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스탠리 큐브릭의 기획전이 있었죠.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 영화 중에서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놀란 어떤 그 감상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원작 소설이 있죠. 바로 앤서니 버지스라는 영국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이 원작 소설인데요. 근데 사실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제목은 영화를 다 봐도, 그리고 또 책을 다 봐도 왜 시계 태엽 오렌지가 제목일까를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떤 억측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 책에서 과연 일단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앤서니 버지스는 이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제목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자기 일생에 걸쳐서 서로 다르게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앤서니 버지스가 런던에 있는 어떤 술집에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런던 토박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시계 태엽 오렌지만큼이나 기묘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야, 저 표현 굉장히 참신하고 희한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국 토박이들이 술집에서 에스큐얼에서 클라고 오렌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일단 무척이나 흥미롭죠. 우리말에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쥐뿔도 없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쥐가 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쥐뿔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데 클라거 오렌지, 다시 말해서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 두 단어의 조합 때문에 그만큼이나 이상하다라는 표현으로 실제로 런던 토박이들이 쓰는 말이다라고 앤서니 버지스가 설명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말에 따라서 어떤 문헌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1962년도 이전에 어떤 출판물에서도 클라고 오렌지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제대로 앤서니 버지스가 들은 걸까라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은 어떤 건가 하면 앤서니 버지스가 말레이시아에서 교사로 몇 년간 근무했었다는 어떤 경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앤서니 버지스는 이제 말레이시아 말로 인간을 뜻하는 말이 오랑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약간 말장난을 한 거죠. 오랑과 비슷한 영어의 표현지인 어린지로 바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앤서니 버지스의 말에 따르면 이 클락워크 오렌지라는 것은 시계 태엽 인간이라는 뜻이고 그야말로 시계 태엽처럼 기계화된 인간을 풍자한 말이다라는 뜻인 거죠. 세 번째는 과연 이 뜻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이제 오렌지라는 것은 과즙도 풍부하고 달콤하고 향도 좋고 그런 오렌지, 다시 말해서 어떤 그런 신선한 식물인데 그것과 시계 태엽을 갖다 붙임으로 인해서 어떤 역설적인 정황에 처하게 된 인간을 풍자했다라고 앤서니 버지스가 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세 가지 이유를 듣고 나면 시계 태엽 오렌지가 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알렉스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너무나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어떤 기계적인 인간으로 바뀌면서 악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윤리적인 질문을 거기서 끌어내서 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시계테 업 오렌지라는 역설적인 제목들에서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독법으로 이 게리 덱스터는 무려 50가지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죠. 책들의 제목이 얽힌 이야기들, 또 그런 제목을 통해서 이 책의 어떤 면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같은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같은 책, 그리고 아서 코난 도일의 주홍색 연구 같은 책들, 알렉산드르 듀마피스의 춘이 같은 책도 있습니다. 허먼 멜빌의 모비딕 같은 책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히 이제 서양 문학에서 유명한 책들 50권에 얽혀진 그런 제목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 소설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과 엮어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자가 지을 수도 있지만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콧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제목을 본인은 사실은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 제목이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설하고 잘 맞아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어떤 뒤의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제 책을 낸 것 중에서 제가 지은 책도 있고요. 또 출판사에서 지어준 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메랑 인터뷰라는 제 책, 그리고 또 밤은 책이다 같은 책은 제가 직접 지은 제목입니다. 반면에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오직 재미있게, 이걸 제가 어떻게 외우죠? 다크로제라는 최근에 썼던 책, 그 다음에 질문하는 책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책을 냈던 출판사인 위스덤 하우스에서 편집자가 제목이고요. 또 필름 속을 걷다라는 제 책은 제가 출연했던 라디오 코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에 어떤 이름이 붙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때는 마뜩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내 아이디어를 안 받아줄까 싶기도 하는데 지나고 나면 편집자가 옳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입니다. 이런 수많은 어떤 책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게리 덱스터라는 사람의 이 책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